안녕하세요. 알비셉트 바이오쌤 구성모입니다. 오늘은 바이올로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꼭 알고 있어야 하며 모든 바이올로지의 기반인 셀 바이올로지, 그 중에서도 셀 사이클 그리고 셀 디비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RGCS에서는 마이토시스가 그저 셀 디비전 프로세스다 라고만 짚고 넘어가고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IB 레벨로 셀 사이클 그리고 마이토시스, 즉 셀 디비전이라는 바이올로지컬 컨셉을 더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 사이클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셀 사이클은 셀 디비전 프로세스를 위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모여 만들어진 사이클,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셀 디비전은 다들 아시다시피 division of a cell into two identical daughter cells 이라고 디파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 사이클에는 어떤 과정이 있을까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크게 두 섹션, 첫 번째 인터페이스 그리고 두 번째 end phase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섹션들 안에 이제 또 서브 섹션이 존재를 해요. 우선 인터페이스부터 알아보자면, 인터페이스는 마이토시스를 하기 전 준비 과정, preparation stage라고 보시면 되고, 총 3개의 스테이지로 나뉘는데, G1에서는 이제 cell growth, 그리고 S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DNA replication, 왜냐하면 두 개로 쪼개져야 되기 때문에 셀이, 그리고 G2에서는 cell growth의 이제 마무리 과정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더 자세하게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마이토시스의 준비 과정이 다 끝나고 이제는 end phase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end phase는 크게 마이토시스와 이제 사이토키네시스라는 스테이지로 나뉘게 돼요. 이 부분이죠. 마이토시스는 뉴클리어스가 두 개로 나뉘게 되는 걸 의미를 하고, 사이토키네시스는 그 이후 사이토플азм, 즉 셀 자체가 두 개로 아예 쪼개지는, 나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우선 인터페이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비 과정이라고 했고, 이 스테이지에서는 많은 메타볼릭 리액션, 케미컬 리액션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총 6가지의 대표적인 이벤트들이 일어나게 돼요. 첫 번째부터 알아볼게요. 첫 번째, DNA replication. 아까 말했던 것처럼 셀이 두 개로 나뉘게 되기 때문에, 나뉘어야 하기 때문에 DNA를 똑같은 DNA를 두 개 replicate 한다 라는 개념이고, 두 번째, organelle duplication이라는 게 있는데, 두 개의 daughter cell이 만들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그만큼 그 셀 안에 있던 organelle들도 두 배로 양이 늘어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토콘드리아가 바이너리 피전을 통해서 replication을 하는 것처럼 다양한 organelle들도 replication을 통해서 그 양이 두 배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cell growth.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이토플라즈믹 디비전이 일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서 사이토플라즘의 총 볼륨, 부피를 늘리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네 번째는 transcription and translation. 당연한 소리지만 셀 디비전에 꼭 필요한 이제 단백질, 프로틴들이 이제 프로듀스 되는 과정이 transcription, translation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소리지만 엔자임, 얘네들도 프로틴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엔자임을 프로듀스 하기 위해서는 transcription, translation이 꼭 필요하다고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다섯 번째는 위의 모든 프로세스들을 이제 실행을 하려면 셀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셀룰러 에너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membrane transport를 통해서 nutrient absorption을 한다는 것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섯 번째, 셀 디비전에 꼭 ATP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ATP가 꼭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aerobic respiration을 통한 ATP production이 essential, 꼭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DNA가 셀 사이클을 지나게 되면서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고 변화하는지 알아볼게요.
우선 인터페이스에서는 크로마틴이라는 형태로 존재를 해요. 제가 이미 그 셀 인트로덕션에서 크로마틴이 뭔지 아마 알아봤을 텐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몸 안에는 DNA가 있죠? 뉴클리어스 안에, 셀 안에. 이 DNA가 혼자 그냥 덩그러니 혼자 남겨져 있는 게 아니고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동글동글한 프로틴들이 있어요. 8개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히스톤 프로틴이라고 해요. 그리고 DNA가 어떻게 존재를 하냐면 이 동글동글한 히스톤 프로틴 8개를 한 번 그리고 2번 감싸는 스트럭처로 존재를 하게 돼요. 우리 뉴클리어스 안에.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뉴클리오솜이라고 부르는데 이 뉴클리오솜이 몇천 개, 몇만 개, 몇억 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스트럭처가 크로마틴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넘어가서 우선 인터페이스에서는 크로마틴이라는 형태로 DNA가 존재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크로마틴은 DNA가 이 히스톤 프로틴을 좀 느슨하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엔자임 같은 게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접근을 하냐? 트랜스크립션, 트랜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따라서 트랜스크립션과 트랜슬레이션이 크로마틴 형태에서는 잘 일어날 수 있게 돼요. Accessible to transcriptional machinery. 그리고 이게 이제 인터페이스에서 아까 트랜스크립션과 트랜슬레이션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셀 사이클이 이제 거쳐가면서 N 페이스, 마이토시스에서는 크로마틴이 아닌 이제 크로모솜 이라는 형태로 DNA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DNA가 이 히스톤 프로틴을 엄청 세게 감아요. 그리고 세게 감싸면서 밀집, 즉 컨덴스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DNA 슈퍼 코일링이라고 하는데 강하게 코일 그리고 강하게 컨덴스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트랜스크립션과 트랜슬레이션이 일어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모양이 이렇게 확실히 세게 감고 있어서 모양이 확실히 잡혀있기 때문에 쉽게 분리를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마이크로스코프 현미경을 통해서 더 잘 보이는 형태로 이제 변하게 돼요. 크로모솜이. 이제 크로모솜의 스트럭처를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마이토시스에서 존재를 한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마이토시스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크로모솜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선 짝대기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짝대기 하나 그리고 여기 짝대기 2개가 있죠. 이 짝대기 하나를 우리는 각자 크로마티드라고 불러요. 크로마티드. 여기 보이는 것처럼 크로마티드라고 부르는데 이 다이어그램에서는 two chromatids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여기 꼬불꼬불한 DNA가 이제 super coiled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개의 똑같은 크로마티드를 두 개의 아이덴티컬한 크로마티드를 우리가 sister chromatid 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sister chromatids를 이어주는 저 한가운데 여기 동글동글한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이거를 우리가 센트로미어이라고 불러요. 원래는 셀 디비전을 하지 않을 때에는 크로모솜한테 하나의 짝대기만 있어요. 이렇게 즉 크로마티드가 하나 있다는 소리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S 페이스에서 아까 DNA 레플리케이션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DNA 레플리케이션을 하게 되면 이 크로마티드가 2개가 돼요. 당연한 소리지만 이렇게 2개가 돼요. 레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그래서 레플리케이트가 된 크로마티드는 원래 크로마티드와 이제 똑같은 아이덴티컬한 DNA를 가지고 있고 DNA 똑같은 거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똑같은 둘을 이제 전에 말했던 것처럼 시스터 크로마티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토시스에서 셀 디비전을 할 때 저 두 개의 시스터 크로마티드가 이제 떨어지게 돼요. 이렇게 양쪽으로. 그래서 두 개의 세퍼레이트 크로모솜으로 결국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셀 하나, 셀 두 개 이렇게 나뉘게 되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마이토시스의 스테이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마이토시스는 총 4가지의 스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프로페이스, 두 번째 메타페이스, 세 번째 애나페이스, 그리고 네 번째 틸로페이스. 이렇게 4가지로 나뉘게 되고 뭐 외우는 방법은 저는 이제 PMET으로 외웠거든요. 이게 뭐 발음하기 편해서 이렇게 외우시면 더 편할 거예요. PMET. 이제 첫 번째 스테이지인 프로페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토시스 스테이지로 들어왔기 때문에 DNA가 슈퍼 코일 된 상태로 들어와요. 그래서 크로모솜이 컨덴스 된 상태로 아까 칭칭 세게 감다 그랬죠? 슈퍼 코일링. 그래서 DNA가 슈퍼 코일 되고 크로마틴이 아닌 크로마틴 X 아닌 크로모솜이 형태로 이제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짝대기 두 개, 시스터 크로마티스를 가진 이제 크로모솜이 생기게 되겠죠. 이렇게 짝대기 두 개를 가진. 그 다음으로는 이제 사이토플라즘에 있던 오르게넬 중 하나인 이제 센트로솜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새로 나온 센트로미어랑 다른 거예요. 아까 크로모솜 센트로솜인데 여기 보이는 얘네들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셀의 양쪽 끝으로 이동하게 돼요. 이렇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센트로솜이 going to opposite pole of the cell 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센트로솜이 뭘 하냐면 이제 여기 나오는 스핀들 마이크로튜뷴이라는 파이버가 있어요.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와이어, 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이어. 그리고 얘네가 뭘 하냐면 이제 나중에 크로모솜을 이제 잡아 당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나올 건데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뉴클리어 멤브레인이 잠시 동안 이제 브레이크다운 해서 이제 크로모솜을 사이토플라즘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프로페이즈였고 다음은 메타페이즈로 넘어가 볼게요. 되게 간단한데 우선 크로모솜이 반으로 갈라져야 하기 때문에 크로모솜들이 align at the center of the cell 이렇게 셀의 정중앙에 보시는 것처럼 셀의 정중앙에 이런 식으로 일직선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페이스 단계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스핀들 마이크로튜브 얘네들이 이제 프로듀스 된다 그랬잖아요. 센트로솜에서부터 근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프로듀스가 된 스핀들 마이크로튜블들이 attach to centromere of each chromosome이에요. 즉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가운데 동그란 부분이 센트로미어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줄을 생성해서 와이어를 생성해서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이어그램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달라붙는 형태로 이제 되죠. 이렇게. 이제 다음은 애나페이즈인데 애나페이즈는 뭐냐면 찢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찢는 단계. 크로모솜을 이제 반으로 가르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 이제 스핀들 마이크로튜뷴 컨트랙션을 통해서 스핀들 마이크로튜뷴이 이제 센트로미어에 아까 원래 달라붙어 있었는데 이렇게 달라붙어 있었는데 얘네들이 랭스를 줄여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크로모솜이 양쪽으로 이제 떨어져 나가겠죠? 찢어지겠죠?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원래 시작 단계에서 크로모솜에 시스터 크로마티스가 2개였잖아요. 하나 그리고 2개. 근데 이제 양쪽으로 이걸 잡아 찢어버리니까 이제는 하나씩 opposite pole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방향으로.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점이 뭐냐면 원래 크로모솜이 DNA 레플리케이션을 하기 전에는 여기 크로마티드가 하나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S 페이즈에서 DNA 레플리케이션을 통해서 two sister chromatis를 만든 거고 그래서 N 페이즈에서 그 2개를 아무리 찢어도 원래 오리지널 크로모솜 넘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텔로페이즈라는 과정 마무리 단계인데 이제 뭐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애나페이즈에서 양쪽 즉 opposite pole로 이쪽으로 이제 크로모솜들을 잡아 당겼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스핀들 마이크로튜블 와이어 줄 걔네들은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디솔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로모솜들은 이제 다시 디컨덴스 이제 슈퍼코일링이 풀리면서 다시 원래 형태인 크로마틴 이라는 형태로 되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더 이상 마이크로스코프로 이제 볼 수가 없게 돼요. 크로마틴은. 그리고 프로페이즈에서 뉴클리어 멤브레인을 잠시 동안 브레이크다운 한다고 했잖아요. 잠시 동안. 그래서 이제 다시 만들어야죠. 그래서 뉴클리어 멤브레인이 reform 한다. 근데 어떻게 reform 되냐? around the chromosome. 크로모솜을 이제 감싸야죠.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두 세포를 이제 완전히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이토플라즘 자체를 그냥 찢어버려야 돼요. 그 과정을 우리는 여기 나오는 사이토키네시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토키네시스가 끝나면 완전히 끝나면 이제 마이토시스, 셀 사이클 한 바퀴가 이제 쭉 다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two identical daughter cell이 프로듀스가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